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조금 제가 폼을 바꿔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볼 저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뭔가 어렵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조금 더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장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뉴스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그 다음 배당주, 조선,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왔고, 방산과 바이오에 대해서는 세론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한 승인을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리는 AMD가 AI 칩 매출 2배로 인해서 시간 외에 6%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AI의 수요를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은 별로 좋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더 성장을 투자를 할 것입니다 라는 캐펙스 전망으로 인해서 구사일생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이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 상공장이 무산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율촌화학이 1조 5천억 원 규모에 대한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내용을 보면 심각한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일부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조금 과하게 나와서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에코프로가 양극재 캐파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투자는 지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규모는 조금 축소가 될 것이고 업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진다가 아니라 조금 올라가는데 제한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곱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IRA 폐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폐기는 못합니다. 폐기는 못하고 오히려 축소나 보조금에 대한 감소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덟 번째는 미국과 중국 여전히 분쟁을 하고 있죠. 미국이 새로운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동맹국은 제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외라서 크게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최고 지도자가 테헤란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이 확대가 되는 이런 불확실성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미국 공화당이 중국산 흑연에 대한 규제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K배터리 공급망 재편 부담에 대한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시간 내에서 오늘 보면 엔비디아가 5%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이 3.27%, TSMC가 3% 가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 코스닥은 0.08% 약 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여기에는 2차 전지의 하락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기 전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요. 나스닥 선물은 1.5%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한국을 제외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는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좋았지만 코스닥이 안 좋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왔던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면서 내일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간단히 살펴보면 저번 영상에서 지수 2770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770포인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고 이제는 2800포인트까지 바라볼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FOMC 결과는 한국 시장에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반대로 코스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코스닥은 830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악의 상황 중에서 베스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캐파 축소 소식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는 조금 조심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고, 기대치를 낮춰서 이제는 830이 아닌 820포인트를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를 이탈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다고 확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보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바뀐 폼으로 할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주제는 직장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자리 20, 61선 골든 크로스라고 들어봤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할 때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국내 증시에 들어가면서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중장기적인 스윙 종목을 찾는지에 대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볼 ETF는 타이거 BBIG ETF. BBIG라고 하면 우리가 2020년대 중반대쯤에 나온 ETF인데 B, 배터리, B, 바이오, I, 인터넷, G, 게임의 4개의 산업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넷마블, 게임 섹터의 움직임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 내 시총 2위에 속하는 이 기업은 올해 흑자뿐만 아니라 섹터의 방향성이 좋다는 점까지 보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에 들어가서 이번에 조건 검색에 골든 크로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기본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찾은 부분은 이 7위에 있는 타이거 BBIG 레버리지 ETF인데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19번에 넷마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온 거고요. 제가 스윙의 종목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20일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를 기준으로 잡아요? 라고 한다면 일봉상 20일은 거래일 기준 한 달이고요. 일봉상 60일은 거래일 기준 한 분기, 즉 3개월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20일선은 보통 황금선이라고 부르고 60일선은 단기 추세선이라고 부르는 이 20일선과 6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21선이 61선 위로 올라오는 이 타이밍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시장에 많이 알려진 기준 중에서 저에게 잘 맞는 스윙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타이거 BBIG ETF고요. 구성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뭐 더존 비존, 크래프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네이버, NC소프트, SK바이오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까지 우리가 그래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담아 놓은 ETF입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최근에 그래도 우리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내 섹터이기 때문에 이 21선과 61선의 ETF가 골든크로스가 났다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박스를 보면서 ETF를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이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면서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어렵다면 ETF를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인은 실시간 대응이 힘듭니다. 매월 적립식 투자만큼 저는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ETF는 분산 투자와 포트 구성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수수료가 비싸요. 근데 수익을 내면 수수료가 아까울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어요. 그렇게 손실이 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 10% 20%가 부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업계 상위 0.1%, 0.01%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직장인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근처에 가까워지면 분할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 근처에 가까워지면 분할 익절을 시작하는 그런 자리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개별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코덱스 게임 산업 ETF를 보면서
넷마블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ETF 구성을 보면 1위는 크래프톤, 2위는 NC소프트, 3위는 넷마블, 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보면서 넷마블이라는 개인적인 기업을 보시면 되는데, 개별 종목을 볼 때도 ETF는 꼭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항상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손절이 없는 주식은 없어요. 한국은 무조건적으로 줄 때 먹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개별 종목은 항상 ETF와 같이 보시면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ETF로 본다고라는 궁금증이 가지실 수 있는데, ETF의 방향은 지지와 저항과 박스권, 이 부분에 따라서 수익 실현과 손절의 자리를 그리고 기준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볼 때 간단하게 위에서 올라오는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는 저항,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지지가 되는 추세선을 겹쳤을 때 보면 이 자리는 이탈을 하기 힘든 지지 자리, 만약에 이 지지가 위로 올라와서 저항을 뚫으면 이 지지 자리는 위로 올라와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만약에 이런 겹치는 부분이 다시 저항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지와 저항, 박스권은 수익 실현과 손절의 자리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TF, 개별 종목 투자 시 주의사항은 ETF를 통한 적립식 투자는 좋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의 장점은 큰 수익, 반대로 큰 손실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안 하고 싶어요 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심스럽지만 도둑놈 아이가 라고, 우리가 투자의 정의는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TF로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적립식을 투자하면서 사고 해서 박스를 돌파할 때 팔고 이런 느낌으로 주식 투자, 직장인의 스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